거기 맨 마지막에 이제 이너게임이라는 게 간단하게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저 이제 화면 같이 보세요.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사고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 사고 패턴. 근데 한 가지는 선생님이 뭔가 뭐 새로운 것을 할 때, 뭐 새로운 업무를 맺거나, 뭐 새로운 뭐 학생들과의 관계든, 뭐 선생님들과 관계든,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문제 사안이 생겼거나, 이런 사건, 사고 발생될 때,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경우예요. 그죠?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 아까처럼 갑자기 앉아 그랬는데 안 앉고 돌아다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또 문제 발생시켰는데 아이들끼리 뭐 싸울 수도 있고요. 뭐 그럴 때 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해결 방법에 대한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드는 마음은 사람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일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걱정과 불안이에요. 그 다음에 근심과 두려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 셀프1이라고 저희가 지칭할게요. 이 셀프1은 뭔가 내가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나에게 굉장히 좀 그런 스스로 자책하고 비난하고 다운시키는 감정이 들게끔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셀프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고 패턴은요. 조금 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뭐 해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못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잠재 능력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셀프2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 두 가지 사고 패턴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마다 얘네 둘이 계속 자주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스스로 왜 그럼 내가 비난하고 자책을 하느냐? 이제 그걸 밝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돌발 상황,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셀프1이 작동한다는 거죠. 되게 부정적인 감정과 그런 생각들이. 이 셀프1이 왜 작동하냐면 원래는 좋은 거였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 그 예전에 이 농경사회 전에는 사냥과 수렵을 했었거든요. 이 사냥과 수렵을 했을 때는 인간이 약하잖아요, 사실.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자가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자를 도망가거나 아니면 맞서서 싸울 건지 그걸 판단을 빠르게 했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변형계 쪽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그 데이터나 정보를 얻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그 셀프1이 하는 뇌의 작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전에 되게 좋았죠. 왜냐면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고방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반면에 항상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와 같은 감정을. 만약에 내가 뭔가 갑자기 돌발 상황 생겨서 놀람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거 내가 못 해내면 어떡하지? 이거 뭐 애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내가 지금 이 애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쟤한테 기싸움에 지면 안 되는데? 이런 공포. 교사로서 어떤 공포. 내가 쟤한테 지금 제가 지금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네? 뭐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내가 그 순간에 나의 사고가 그냥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지? 저런 상황이면 어떡하지? 이걸로 인해서 애들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것 자체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어떤 걱정, 근심, 불안과 공포라는 거죠. 사실은 좋은 부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이지만 결국 이것은 스스로의 어떤 불안과 공포를 자꾸 야기시키는 감정과 같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이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왜를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내 지도력이 부족했나? 내가 내가 좀 이렇게 신교여서 애들 나를 만만하게 보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이게 왜를 자꾸 찾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자꾸 모면하고 그걸 해결하고 그걸 해나갈 걸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걸 생각하고 싶으니까 자꾸 왜를 단단 말이죠. 근데 이 왜가 자신한테 화살을 겨누면 자책과 비난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제 지도 부족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무 지금 오래 이렇게 신규여서 약해가지고,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단호함이 없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화살 쏘면 이게 자책과 비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셀프원의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 다른 쪽으로 화살이 튀면은, 쟤가 왜 우리 반이 돼가지고, 쟤만 없었으면, 쟤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셀프원이 아까 말했듯이 뭔가,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찾으려다 보니까 자꾸 왜를 묻는 거예요. 원인을 찾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나한테 화살이 오거나 상대방에게 화살이 가거나. 그런데 이거는 하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감정에 휩싸인 생각은 조금 굉장히 합리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해결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